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 9시 30분마다 여러분에게 최적의 황금 전략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머니왕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떤 이슈에 좀 더 주목하시면서 시장에서 수익의 기회 많이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간밤에 마감했던 미국장의 흐름부터 짚고 저희 다음 주 전략 먼저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간밤의 미국 증시는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주요 경제 지표가 좀 개선되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다우존스인데요, 0.67% 상승,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도 1%대를 상회하는 움직임 포착이 됐습니다. 자, S&P 500 지수는 4,100선 계속해서 지켜가면서 쭉쭉 1%대 상승세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날 미국 증시에서는 금융주나 소재, 기술주가 좀 1.5% 동반 상승했던 움직임까지 보여지고 있고, 또 여러분 이제 곧 다음 주가 되면은 테슬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또한 예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코스피 코스닥의 움직임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요. 자, 주간 마감 단위로 금요일장 3,186선, 그리고 코스닥은 1,026선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적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도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 뭐 포스코케미칼이라든지 뭐 만도 이런 쪽에서도 실적 발표가 예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여러분이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잘 읽어야 다음 주를 또 잘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도 저희 멋지게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두 분의 위원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주원 위원님 같은 경우는 노란 톡방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장전, 장중, 장후반 다양한 전략들을 실시간으로 얻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꼭 참여해보세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홍주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 링크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집이라고 해서요. 여러분이 바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다운받기만 하면 바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바로 집이 또 다운받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오늘 박진섭 위원과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효성 TNC, 포스코 강판 모두 다 잘 갔던 종목들이죠. 자, 이 종목들을 잇는 황금선 종목을 또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종목은 잠시 후 이 머니왕이 끝나고 무료 방송 통해서 공개를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방송도 집중해 주시고 무방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나는 토요일 여러분의 계좌를 왕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두 전문가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내 계좌가 왕이 될 상인지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부터 지식도 조금 더 찾아봐야 할 거고요. 또 그 매매 전략, 그리고 종목을 바라보는 눈까지 좀 탑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똑똑한 우리 홍주원 위원 모셨거든요.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을까요? 네, 잘 보냈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머니왕의 아침에 또 이 레슨을 담당하고 있는 홍주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좋은 알찬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왔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조금 있다가 이제 레슨 시작하면은 귀 쫑긋 해가지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황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요번 주 시장은 사실 좀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동안에 조금 힘들었던 이런 시장들이 엄청난 상승세로, 그리고
이제 신고가를 세워주는 코스닥에 신고가를 또 세워주는 이제 기함을 토해냈고 종가 기준으로 또 코스피가 역사상 최고치를 또 찍는 그런 또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고점으로 가면 갈수록 고점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조금 시장이 좀 부담을 갖는 이런 형상들은 당연한 좀 이치긴 한데 아쉬운 점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매물 출회가 좀 계속 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시장이 견뎌내야 되는 그리고 또 이겨내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금 미국의 이제 부자 증세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이 소득세를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리는 이제 소득세 정책이 다음 주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자체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의 이제 기조를 이미 좀 지나갔기 때문에 피해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역시 이 뭐 물론 시장은 지금 미국 시장 좀 다르게 가죠. 하지만 미국의 정책은 좀 많이 따라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혹시라도 증세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불안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에 있던 그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그 출회된 매물들이 각 다른 나라 이제 증시에 유입이 되는 또 이런 효과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금요일인데 불확실성도 높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의 하락, 낙폭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올라와가지고 결국은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의 상승 마감을 해주는 또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의지가 좀 강한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흐름을 통해 가지고 다음 주 시장 역시 조금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분명한 거는 상승은 나오겠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상승일 거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아쉬운 상승? 오, 지금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보고 싶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실전 감각을 제대로 키워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의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주제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화면 통해서 주제를 공개해 봅니다. 불황이 없는 수혜주가 있다라고 합니다. 엔젤? 자, 홍준유님, 네. 엔젤이라고 하니까 네. 천사? 어떤 의미예요? 비슷합니다. 네. 네, 엔젤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뭐 좀 이렇게 좋은 의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엔젤 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이제 요즘같이 이제 불확실성이 좀 큰 이런 시장에서 불황이 없는 수혜 테마를 좀 오. 찾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라는 이제 어떤 제 개인적인 의견이어서 오늘 이제 엔젤 산업에 관련돼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엔젤 산업의 특징은 불황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고 왜 불황이 없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두면 돈이 되는 1% 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우리가 최근에 핫했던 이 대원 미디어라는 기업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 아시죠, 그죠? 자, 이게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이 이미지가 대원 미디어의 이제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 대원 미디어는 아동 미디어 업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슬로건을 볼까요? 상상하는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드는 기업이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현실로 만들까? 바로 이 컨텐츠, 미디어 산업으로 인해서 이 대원 미디어가 어린아이들이 꿈꾸고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현실로 미디어로서 창작을 해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대원 미디어의 이제 상승폭을 한번 우리가 볼 건데요. 자, 대원 미디어가 작년 2021년 올 초 1월 1일 기준으로다가 약 5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약 500%. 도대체 왜 이렇게 올랐을까? 자, 이걸 이제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일단은 엔젤 산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네, 엔젤 산업. 대원 미디어는 엔젤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도대체 엔젤 산업이 뭘까? 자, 엔젤 산업이란 영유아, 한마디로 미취학 아동을 일컬습니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때요? 천사 같죠? 그래서 엔젤 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엔젤 산업에는 기본적으로 이 엔젤 개수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이 엔젤 개수는 가계 총 지출, 한마디로 나의 총 지출, 나의 총 소득 대비 이제 엔젤 개수, 내가
이 영유아 하면 미치 아이한테 쓰는 지출 비용을 우리가 엔젤 산업에 쓰는 이 지출 비용을 엔젤 개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 엔젤 개수가 평균 5%에서 내 소득 대비 5% 6% 정도의 이 지출을 차지를 합니다. 근데 국내 엔젤 개수 같은 경우는 8% 정도씩이나 돼요. 자, 근데 시청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저출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산 장려 정책도 하고 아이도 안 낳는 추세고 막 이런데, 근데 어떻게 선진국의 엔젤 개수보다 국내 엔젤 개수가 높을 수가 있을까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영유아의 이제 교육과 문화 관련 산업은 물론 어린이 전용 백화점, 어린이 전용 사진관, 어린이 전용 치과, 전용 미용실, 전용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다 엔젤 산업이에요. 아이들을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하는 모든 산업군들을 우리가 다 엔젤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높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저출산 시대죠. 지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아동 인구는 감소 추세예요. 자, 수요는 줄어들었어요. 그죠? 수요는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자, 근데 이게 불황이 아니라 오히려 호황을 만들어낸 이유가 됐다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자식을 하나 혹은 둘만 낳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회 풍조가 일반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어땠어요? 뭐 5남매, 6남매, 7남매가 많았죠. 그죠? 아이 셋넷 놓으시는 분들 예전에 많았습니다. 그죠? 옛날에. 근데 점점 이게 세대가 바뀔 때마다 예전에는 둘, 요즘에는 하나.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낮아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낮아져 가니까 예전에는 아이도 많고 막 먹여 살릴 가족도 많다 보니까 아이한테 투자하는 게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조금 잘난 애한테만 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오히려 자식이 하나 내지 둘밖에 없다 보니까 너무 소중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일반화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조기 교육의 열풍이 국내 대한민국을 강타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무한 경쟁 시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학원 못 빼서 난리가 나죠, 그죠? 우리 애한테는 막 다 영재다 그러면서 막 이제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투자를 하잖아요. 또 이런 조기 교육 열풍으로 교육에 서슴없이 과감하게 돈이 얼마가 들든 투자를 하는 이런 또 사회 풍조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바로 뭐라 그러냐? 듀크족이라고 부릅니다. 듀크족. 자녀를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는 강한 소비 세력을 바로 듀크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급화 전략, 차별화 전략 이런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산업군과 함께 발전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올라가요. 수요는 줄었지만 가격이 올라가고, 이 가격이 올라간 거를 듀크족들이 충당을 해주니까 국내 엔젤 산업이 오히려 선진국의 그 엔젤 개수를 뛰어넘어 버리는 이런 이상한 또 현상이 발생이 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엔젤 산업의 특징이에요. 최근 트렌드를 한번 볼까요? 최근 트렌드. 예전에는 엔젤 산업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그냥 애기 옷 아니면은 애기 그런 동화책,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었어요. 장난감 이런 것들이었는데 요즘은 엔젤 산업이 뭐랑 붙었어요? 바로 컨텐츠 산업이랑 붙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형 미디어라는 기업이 이 엔젤 산업과 컨텐츠 산업을 복합적으로 영위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형 미디어는 일단은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콘텐츠를 관련해가지고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를 한 업체예요. 실질적으로 대형 미디어는 예전에 이제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이제 배포를 했던 배포사이기도 합니다. 수입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역사가 있었던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대형 미디어 같은 경우는 웹툰, 디지털 부분에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자, 그동안에 있었던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을 수입을 해와서 이제 국내 배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본에 대한 지식 재산이 얼마나 많을까요? 대형 미디어가. 많죠.
어쩔 수 없이 많겠죠. 일본에서 그 10년 이상을 그 일본의 수출을 담당했다 보니까, 그죠? 수입을 담당했다 보니까. 자, 그런데 이런 일본 지식 재산을 가지고 일본 웹툰 시장에 뛰어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중국 디지털 콘텐츠로 확장을 해가지고 중국 시장까지 잡아먹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불가능하진 않아요. 대형미디어 같은 경우는 일본에 대한 지식 재산이 많고 중국에 대한 지식 재산도 많은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 대형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 엔젤 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를 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콘텐츠 산업까지도 아이들 입맛에, 우리 애들 입맛에, 전 세계 애들은 비슷하죠, 그죠? 이 애들 입맛에 너무나도 알맞게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그 콘텐츠 미디어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는 몰라도 아이들이 알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는 엔젤 산업과 콘텐츠 산업을 최근 트렌드에 맞게 영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히 시장의 경쟁성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모멘텀이 되고 펀더멘탈이 되고 재료가 되니까 500%씩이나 폭발적으로 상승해 주는 겁니다. 이만큼이나 시장에서는 기대감과 꿈과 희망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트렌드도 맞춰가야 되는 거고. 자, 그럼 두 번째로 대형 미디어만큼이나 또 상승을 했던 종목이 뭐가 있죠? 바로 손오공이라는 종목입니다. 손오공 역시 엔젤 산업입니다. 엔젤 기업이 엔젤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원래는 이제 뭐 아동 문구류, 완구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하고 제조 판매를 했던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이 콘텐츠 산업에 뛰어들었어요. 뭐 디즈니 OTT. 디즈니 뭐 아이들 다 좋아하시죠, 그죠? 국내 상륙에 임박을 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갑자기 상승했어. 근데 얘가 뭔 상관일까? 왜 이거랑 무슨 상관이길래 이렇게 손오공이 올랐을까? 바로 전 월트 디즈니 부사장을 손오공 이 인적 자원으로 선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인적 투자를 한 거예요. 그만큼이나 이 콘텐츠 산업에 대한 미래 가치를 이 기업이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요즘 트렌드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엔젤 산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앞으로도 꾸준하게 불황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내가 못 먹어도 자식은 먹입니다. 그게 바로 엔젤 산업의 장점이에요. 자, 손오공 한번 볼까요? 실질적으로 손오공 같은 경우는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공략적으로 나갔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자, 여기 대비해가지고 136%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죠? 그죠? 이거 그래봤자 몇 개월? 한 4개월 정도입니다. 4개월에 136%가 올랐어요, 여러분. 많이 올랐죠? 자, 일단은 이 매수 공략 같은 경우는 저점을 깨지 않는 횡보 구간에서 모멘텀을 확인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교육해드렸던 거예요? 바로 머니왕에서 선침의 교육을 해드렸던 거예요. 이런 선침의 교육을 받으면은 이런 좋은 엔젤 산업 관련주 공략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 아직 못 들어보셨다. 다시 선침의 전략 한 번 더 강의받고 싶다. 교육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입장하셔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교육 받으시고 이런 것들 100% 이상 가는 종목들 선침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번 확인할 거는 아가방 컴퍼니예요. 이 아가방 컴퍼니도 뭐예요?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공략주로 드렸던 종목입니다. 추석 특집 때 방송 한번 찾아보세요. 이때 해가지고 얼마나 올랐어요? 94% 올랐어요. 94%. 이것도 뭐예요? 엔젤 산업입니다. 이 엔젤 산업이에요. 그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매수 공략 어떻게 해요? 추세를 만들어서 추세 돌파 이후 재료와 모멘텀을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선침해 한다. 자, 여기서 추세 이야기 나왔습니다. 제가 머니왕에서 또 뭐 해드렸었어요? 추세 강의 해드렸었습니다. 이 추세 강의 들으면은 어떤 종목이도 추세만 편승됐다라고 한다면은 두렵지 않게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럼 이런 추세 매매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단 추세가 어떻게 편승이 되고 그리고 추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알아야겠죠, 그죠? 그게 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바로 교육집이라는 이 교육집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머니왕에서 레슨을 또 했었던 내용이고요. 자, 이런 아가방 컴퍼니 추세만 잘 이용한다면은 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들어오셔가지고 너한테 들어오셔서 추세 교육집도 한번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만약에 만에 하나 우리가 이거를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놓쳤다면은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그냥 눈만 뜨고 다 놓치시잖아요. 그럼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라가는 거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대형 미디어만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손오공만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아가방 컴퍼니 계속 보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엔젤 산업 관련주들 많습니다. 그 중에서 재료와 수급이랑 차트 이런 것들 분석해서 어떻게 한다? 공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계속 올라가는 것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특히 엔젤 산업 같은 경우는 모멘텀 재료의 이런 분석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분석 같은 거는 저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저의 분석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엔젤 산업에 어떤 관련주들이 있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바로 이거. 네. 자, 네. 자, 네. 자, 이 중간에 엔젤 산업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나뉘죠? 식품, 화장품, 문구, 완구, 의류, 캐릭터 콘텐츠, 교육, 출판 이렇게 나뉘어요. 시청자 여러분. 자, 이쪽만 해도 이만큼 있고 이쪽만 해도 이만큼 있고요. 이쪽만 해도 이만큼 있어요. 자, 교육, 출판 쪽에도 이만큼 있어요. 여기서 이만큼 있어요. 지금 이게 얼마나 될까요? 30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찾아볼까요? 제가 우리 MTN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그리고 뭐가 있어? 아이스크림 에듀, 손오공. 지금 여기서 제가 MTN 나와가지고 공략 드렸던 공략주, 무료 공략주만 해도 여기 엔젤 산업에 관련된 종목이 벌써 4종목씩이나 돼요. 그죠? 4종목씩이나 됩니다. 제가 왜 엔젤 산업을 4종목씩이나 NTN에 추천을 했을까요? 왜 무료 공략 드렸을까요? 그만큼이나 아주 유용한, 아주 불황이 없는, 아주 모멘텀이 강한 그런 섹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안 올라간 종목들이 여기서 얼마나 많을까요? 엔젤 산업 관련돼 가지고 엄청 많겠죠. 선침해할 수 있는 것들 얼마나 많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우리 이런 관련주들 공부해 가지고 선침해 해봐야죠, 시청자 여러분. 그죠? 자, 이 로드맵도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은 이 관련주들 정리된 이 엔젤 산업 로드맵 무료로 다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이 관련주들 로드맵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침해는 시장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엔젤 산업 관련주도 역시나 선침해가 가능합니다. 자, 재료 모멘텀 파악하시고요.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한다 그러면은 우리도 충분히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 엔젤 산업 관련주에 있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실전 매매 한번 더 저와 함께 더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셔서 바로 집 받으시고 엔젤 산업 관련주 로드맵 받으시고 그리고 공략까지 한번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세요. 지금 바로 들어가 주세요. 네, 지금 유아 산업, 그러니까 아동 산업을 엔젤 산업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출산율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그렇게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을 기울이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불황에도 끄떡없고 수혜를 톡톡히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재료와 그 모멘텀의 강도를 여러분이 늘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혼자 하시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들어와 주세요. 저도 오늘 꼭 들어가야겠네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홍주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바로 그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은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하세요. 휴대폰 여시고 카메라 켜신 다음에 딱 갖다 대시면 해당 링크와도 바로 연결되니까요. 이 방법으로도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부터는 돈 되는 테마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돈 되는 테마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박진섭 위원님 안 보면 섭섭하죠.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 예, 얼마 전에 구매하셨던 양복 입고 오셨네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근황을 체크하다 보니까 이제 새살림도 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잘 어울리고 있죠,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머쓱머쓱하신가요? 아니요, 매주 양복을 얘기하시니까 네. 제가 자꾸 올리는 거 전혀 신경 안 쓰는데 네, 좀 신경 써야 될 쓰면서 것 입고 같아요. 오게 돼요? 예, 좀 신경 써야 될 것 앞으로 같아요. 계속해서 예, 신경 많이 써주세요. 예, 예, 그 우리 박진섭 위원님 사실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궁금한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인사와 함께 전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뭐 이번 한 주 뭐 시장이 참 좀 안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 불안하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뭐 시장 자체가 워낙 또 요새는 뭐 다들 좋다고 느끼실 겁니다. 근데 뭐 중요한 게 뭐 이번 주 코로나 진단 키트주 또 코로나 백신주들 뭐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한 주였습니다. 늘 저희가 아침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뭐 양지에서 음지된다, 뭐 음지에서 양지가 됐죠. 이번 최근 들어 몇 주 동안에 뭐 기존의 창투사 또 가상화폐주들 이런 게 조정을 보인 가운데 시장의 매기가 흘러간 건데요. 뭐 시장의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어차피 중요한 거는 어느 한 특정 섹터 몰빵을 하거나 뭐 그쪽에 비중을 많이 실어 놓으신다면 지금 순환매 과정에서 소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다양한 섹터, 테마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 놓으시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 시장 좀 또 자세히 또 분석을 해 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섹터들이 움직였는지 핫섹터, 쿨섹터 공개해 볼게요. 네, 핫은 그렇죠. 진단 키트였습니다. 그리고 쿨은 가상화폐 창투사 쪽이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진단 키트부터 보겠습니다. 진단 키트가 이제 다시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코로나19 테마가 함께 오르는 속에서도 모멘텀 받아갔던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자가 검사 키트 조건부 허가 소식도 어제에 있어서는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끼치기도 했는데 사실 백신이 나오고 나서 진단 키트 쪽으로 시세가 덜 모일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또 갑자기 확실히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움직임 보이고 네. 있습니다. 핫으로 오늘 챙겨와 주셨네요. 네, 뭐 저희가 뭐 핫이라고 다 느끼실 겁니다. 네. 왜냐면 저희가 뭐 코로나 백신 국면에서 이제는 진단 키트가 뭐 이제 많이 사용을 안 할 거다. 뭐 사실 뭐 그런 생각도 많았기 때문에 뭐 진단 키트도 상당히 안 좋았죠, 사실은. 근데 뭐 이번 주 뭐 좋았습니다. 또 한 주의 마무리는 어제죠. 식약처에서 코로나 자가 검사 가능한 항원 방식 진단 키트 말 그대로 2개 제품에 대해서 조건부 허가를 내렸습니다. 뭐 2개 진단 키트 각각 보시면 ST 바이오 센서 그리고 휴마시스 제품 2개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서는 사실 전문가용으로 사실은 허가를 받았고요. 해외에서는 자가 검사용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이 뭐 국내에서 이게 과연 그런 승인이 날 것인가? 해외에서는 이미 자가 검사 키트로 수출이 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과연 허가가 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모멘텀이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어제 긴급 사용 승인이 났죠. 그래서 조건 허가는 뭐 저희가 3개월 이내에 어떻게 보면 임상적 성능 시험 자료 이런 걸 이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임시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2가지 제품 다 항원을 검출해서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15분 정도 되게 쉽죠.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집에서 한 15분 정도만 있으면 코로나 그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아무튼 좀 조금만 의심스러운 분이 있어도 사실은 저희가 이거 좀 갈까 말까 뭐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쉽게 집에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휴마시스가 상한가를 갖고 뭐 SD 바이오 센서와 진단 키트 사실은 유유제약이 사실은 이게 진단 키트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SD 바이오 센서와. 근데 SD 바이오 센서는 상장 회사가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유제약이 그 모멘텀을 받았는데 뭐 장중에 급등세가 나오기도 하다가 뭐 상승폭을 줄여서 사실 마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혜를 유유제약이 받을 수 뭐 그게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뭐 휴마시스 상한가를 갖고 뭐 유유제약은 뭐 거의 뭐 약간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한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진단 키트 정확히 말씀드리면 진단 키트 내에서도 저희가 국내에서 신속 진단 키트죠. 편하게 이런 관련주들이 아마 이번 한 주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단 키트 쪽은 조금 더 그 모멘텀 강도가 살아있다라는 진단이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조금 아쉬웠던 쿨섹터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바로 가상화폐, 창투사 쪽인데 연일 뭐 두나무 상장 이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잘 나갔었고 비트코인 가격이 8천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6천만 원이 좀 붕괴가 됐다라고 하면서 가상화폐가 급락하다 보니까 역시나 관련주도 조금은 떨어지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양지가 음지가 되고 음지가 또 양지가 되는 시장 속에서 이번 주 음지는 가상화폐였네요, 네, 위원님. 뭐 누가 보시더라도 네. 좀 뭐 지난주 제가 아마 창투사 테마를 제가 쿨섹터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또 이제 뭐 말씀드릴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뭐 가상화폐 창투사 테마주 같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가상화폐주, 뭐 미국에서 가상화폐주나 뭐 자금 세탁의 뭐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소문입니다. 이건 소문 뉴스가 아니라. 그리고 국내에서는 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제재 가능성 뭐 이런 뉴스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 뭐 비트코인 가격도 뭐 물론 하락을 하고 있죠. 제가 비트코인의 가상화폐에 관해서는 제가 잠시 후 종목 리뷰할 때 제가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모건 스탠리 비롯해서 해외의 어떤 유수기관들도 서서히 가상화폐 시장에 이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저희가 뭐 터키에서는 뭐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를 했죠. 그렇지만 뭐 중국과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양성하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놓고 보면 국내의 가상화폐 만약에 이 거래소 사실은 이 부분에 어떤 제재가 가해진다면 저희가 뭐 당장 이미 뭐 정부 여당에서도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로 저희가 뭐 흔히 아는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뭐 중국의 뭐 세계 최대 중국의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금 유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가상화폐 부분에 대해서 뭐 가상화폐가 뭐 2천만 원을 돌파했다가 사실은 1,000만 원이 붕괴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형화해서 사실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해 보이시는 시점인 것 같고요. 중요한 게 뭐 사실은 국내 창투사 주들도 같이 가상화폐 주들과 맞물리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투사주들 중에서도 보면은 가상화폐 관련주들과 연관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창투사 당분간은 뭐 이 종목들로 아마 투자를 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아마 같이 나올 것 같아 보여지고요. 뭐 오늘 뭐 놓고만 보시더라도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다시 6천만 원대 위로 뭐 사실은 올라서고 있는 상황인데 뭐 위로 위아래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번 주 바닥을 찾고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로 보여지고요. 워낙 낙폭이 과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죠. 다음 주는 이 가상화폐 창투사 다 바닥을 찾고 반등하는 과정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진단 키트가 핫섹터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가 검사 키트라는 정책까지 나온 상황 속에서 모멘텀 받아갔고 쿨섹터 같은 경우는 원래는 기존에 좀 좋았었던 가상화폐 창투사 관련주였는데요. 지금은 좀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한 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한 주 동안은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했는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진섭 위원님, 예. 한 주 동안 개인은 어떤 종목에 러브콜을 보냈을까요? 네. 네.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인데요. 오, 예. 파운드리 쪽 하겠다고 하면서 네. 또 선포를 하니까 네. 이슈도 나오시니까 그럼요. 더 예, 강했던 이슈 것 나오고 같아요. 있고 뭐 SK하이닉스는 뭐 하락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 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락하면 뭐 개인 투자분들이 뭐 여지없이 매수로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뭐 지수 방어가 아니라 지수가 올라온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워낙 뭐 많이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보다는 실제적인 투자에 팁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번 이 차트를 보신다면 뭐 주봉 차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종목을 놓고 보시더라도 저희가 한 2년 정도 주가가 2년 정도의 긴 횡보, 물론 상승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2년 정도의 횡보를 거쳐서 그리고 지금 약 작년 11월이죠. 11월부터 약 4개월 정도 주가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상승세가. 그러면서 다시 또 횡보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하시다 보면 종목들 매수하시고 나서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횡보하는 기간이 깁니다. 횡보하는 기간이 보통 투자 종목을 하시게 된다면 한 80%,
80%는 이렇게 긴 횡보를 거쳐서 상승기간은 무척 짧습니다. 한 뭐 20%. 올라간 다음에 말 그대로 또 횡보. 그런 시간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식이라는 거 늘 이렇게 상승을 보이는 게 아니라 긴 횡보를 거쳐서 힘을 매집을 합니다. 힘을 응집을 하고요. 그 상황에서 강하게 시세를 분출합니다. 그 기간은 무척 짧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또다시 횡보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봤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아마 이제는 뭐 많은 투자분들이 사실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이 주가 결국 간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것 같고요. 뭐 그 판단은 당연히 좀 맞다고 봅니다. 지수는 결국 저는 뭐 제가 올 연초부터 말씀드렸지만 3,400, 3,500 뭐 언제든지 또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분들 뭐 SK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에서 매수하시는 거는 뭐 중장기 아마 다 투자로 보실 겁니다. 배당까지 보시고 그래서 뭐 올바른 투자 전략으로 보여지시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사실은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SK하이닉스 쪽 집중 담는 움직임이 그려졌군요. 자, 관련해서 박진섭 위원은 어떤 종목에 러브콜을 보내고 계실까요? 자, 그래서 무료 방송이 잠시 후에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무방까지 참여해 주세요. MTN 밴드라고 포털 검색창에 검색하시면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 박진섭 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 버튼 클릭하셔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10시 30분부터 시작되니까 여러분 놓치지 말아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두 위원님이 보내는 러브콜 종목 지금 곧 공개를 할 텐데요.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전 언제나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머니왕! 주식 방송에 해답을 찾았어요. 머니왕! 수익률의 비결이요? 머니왕!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슈와 수익을 한 번에 원샷. 머니왕! 음봉 절대로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AS 아주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화전기라는 종목 홍주원 위원님이 언급해 주신 종목이잖아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21,550원에 들어가서 25,000원까지는 한번 봐보자라고 하셨는데 33,100원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어제장에 있어서도 장중 오전장이 좀 더 강하게 되면서 32,200원 터치가 나오는 모습까지 보여지면서 고점 라인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위원님, 네. 53.6% 수익률 먼저 축하드리면서 지금도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너무 대단합니다. 이 종목은 사실 제가 그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 보니까 바닥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지. 올라가고 나서면은 이게 지금 매수 타점이 되게 바닥일 거다. 예. 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차트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샀던 부근이 여기거든요. 여기. 지금 이 부근인데 지금 이 부근대에서 보면은 이때 당시에는 여기가 바닥인지 안 보이죠. 예, 그렇죠? 예, 바닥인지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은 완전한 바닥이에요. 예. 그죠? 물론 뭐 조금 더 밑에서 하면 좋겠지만 그건 욕심이고 여기도 충분히 바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이 같이 함께 보시면요, 되게 속썩이지 않죠?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가 줍니다. 속썩이지 않아요. 이렇게 뭐 등락률 없이 추세를 아주 이쁘게 그려가는 종목 중에 하나고, 이 종목은 펀더멘탈도 강하고 재료도 강하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재무 실적들도 충분히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들, 더 좋은 주가의 흐름 이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조금 더 보유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 추세는 죽지 않았다.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 여러분께 빨리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오르비텍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4,755원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제장 무슨 일이에요? 1,200원 터치가 나오면서 그리고 홍 의원님 박수 3번 치셔야 됩니다. 114.51% 최고가 수익률 쟁취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정말 왕이 되셨군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산 지점이 거의 바닥이에요. 잘 네. 들어갔네요, 정말. 잘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정말 이름처럼 딱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오르비텍. 종목인데 이것도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차트 보시면 이제 우리가 접근한 이 시기가 이쯤입니다. 이쯤. 요쯤에 우리가 공략을 드렸었고 이 공략주 시점 이후로 주가의 흐름이 되게 이쁘게 흘러가죠. 우리를 거의 마음 고생을 시키지 않아요. 고생을 시키지 않고 그냥 이쁘게 흘러갑니다. 이런 종목들은 아주 효자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가 제가 이제 ES 때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만 한 번 추세가 편성된 종목은 추세가 쉽사리 깨지지 않아요. 이 모멘텀이 지속될수록 계속 이 추세는 이어갈 수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갈 수가 있고 지금 이런 10,000원이 일단 돌파가 됐잖아요. 앞자리 수가 바뀌었어요. 공이 하나 더 붙고. 자, 이게 우리가 이제 4,000원대 들어갔는데 지금 앞자리가 바뀌고 공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직까지도 추세 충분히 살아있고 이런 종목들 아직까지 많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셔가지고 두 번째 제2의 오르비텍을 한번 우리 함께 파헤쳐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노란톡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홍 의원님, 제가 깜빡했는데 제가 이렇게 수익 잘 내신 거 너무 축하드려가지고 왕관 네. 제가 모든 게 다 있는 곳에 한번 가봤거든요. 네네. 근데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꼭 선물 드릴게요. 여러분 오르비텍으로 인해서 수익 왕에 이거 등극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져오신 거예요? 머니 왕. 한 번만 쓰는 신용이라도 안 네네네, 될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르빈, 여러분 이렇게 수익 왕이 등극하셨으니까요. 네, 계속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노란톡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독님 빨리 화면 전환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저희 바로 이어서 박지섭 위원의 종목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박재섭 위원님, 네. 박지섭 위원님도 왕이 될 준비 제가 되셨어요? 갑자기 땀이 나네요. 근데 예. 저 자, 저 먼저 점을 우리 위지트부터 살펴볼게요.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100%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의 위지트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홍명수 전문가님 어저께 100% 넘는 수익률로 이번 주에 커피를 사오신다 그랬는데 어저께 늦게 주무셔가지고 네. 이해하겠습니다. 커피는 그렇다면 이따가 다음 주에. 예. 아무튼 위지트 이거 말씀드렸죠. 위지트 이 종목 뭐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지트 뭐 가상화폐 관련주고요. 뭐 좋습니다. 이 종목 좋고요. 흐름이 좋습니다. 그런데 뭐 중요한 게 있죠. 가상화폐 최근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근데 뭐 이 종목도 뭐 주가가 뭐 100% 넘는 수익률이 나왔다가 1차 급등 후에 하락세가 나왔다가 제가 아마 저번 시간인가요? 아마 1,790원이 중요합니다. 황금선 주가 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지지를 보이고 단기간에 또 53%의 사실 급등세가 나왔죠. 뭐 일주일도 안 돼서 그리고 또 이제 국내의 어떤 부정적인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과거는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가상화폐주는 이제 제도권으로 편입되기 위한 과정, 진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황금선 주가 자리 1,630원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지트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 에이스 갑니다. 자, 한솔 PNS 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50% 가깝게 수익을 챙긴 구간입니다. 위원님, 예. 한솔 PNS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특히 주린이 분들도 이 방송 보실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뒤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됩니다. 키다리아씨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솔 PNS 뒤에 한솔 그룹이 버티고 있죠. 이런 말 그대로 시총도 사실은 몇 천억대 무슨 불과 이런 종목들이 시총이 이거는 뭐 더 적네요, 그렇죠? 저희가 보면 500억도 지금 500억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이어도 사실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꾸준히 나는 알찬 회사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어떤 백그라운드로 인해서 언제든지 그 기업에서 이 회사를 집중 육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이런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수가 있고요. 뭐 이번 주에 신고가를 갔습니다. 신고가 간 상황인데 뭐 최근 들어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환경에서 골판지 업종들 이런 업종들의 움직임이 사실 좋았고요. 뭐 인쇄
당연히 안 좋았죠. 대부분 재택근무를 많이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인쇄라든지 뭐 출판 이런 쪽은 사실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기 회복에 당연히 좋아지겠죠. 인쇄나 출판 쪽이 이제는 재택근무를 안 하시고 나가시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이번 주에 간 부분이 있고요. 펄프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뭐 여전히 뭐 사실은 중장기로 보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뭐 좋은 결과가 나오실 것 같습니다. 와, 다시 신고가의 흐름을 포착해 주신 우리 박진석 위원님도 정말 왕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까지 AS 해볼게요. LG전자인데요. 자, 15.31%의 수익을 지금 현재 우리가 획득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LG전자 예. 어떻게 보세요? L전자요. 이거 뭐 마찬가지죠. 뭐 저희가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이제 네. 하고 나서 모멘텀이 있고요. 뭐 전기차 모멘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베트남 어제 나온 뉴스지만 베트남의 스마트폰 공장을 이제 생활가전 생산 라인으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저희가 적자를 보고 있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이제는 포트폴리오의 구조 조정이죠. 휴대폰을 이제는 철수를 하고 공장을 활용해서 생활 가전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주력을 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경기 회복과 맞물리면서 생활 가전 요새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저희가 보복성 소비로 해외에도 못 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을 많이 가꾸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 사실은 이 종목도 꾸준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이 종목도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충분히 좋은 종목으로 보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훌륭한 수익을 안겨다 주신 머니왕 박진석 위원님께도 이 왕관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용기가 나세요? 저 용기 없습니다. 용기 없어요? 예. 한번 대주시기만 해보실까요? 왜냐면 왕이시니까. 들고만 있을게요, 제가. 예, 여러분, 머니왕이십니다. 너무 부끄러워하시니까. 홍준 선수 용기는 제가 없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이거 쓴 제가 뭐가 됩니까? 이거는 저만 이따가 써드리도록 할게요. 민호되신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저희가 AS 해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공략주 타임도 가져가 볼게요. 홍주연 위원님, 완벽한 왕으로 등극하셨는데 오늘 그래서 다음 왕으로 만들어줄 종목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신규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어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수산 INT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 단말 접속 관리 서비스를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고 보안 솔루션을 개발 그리고 직접 판매까지 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보안 솔루션 관련해 가지고 외주로 용역을 좀 많이 받기도 하는데 국내에서 공유 단말 접속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업체예요. 딱 한 업체밖에 없는데 이 업체가 유일한 업체이고 국내에서 또 유일하게 트래픽 필터링만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단말 식별이 가능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단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사물 인터넷, 한마디로 IoT, 이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된다 그런다면은 인터넷에 접속하는 단말기는 당연히 조금 더욱더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멘텀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국내 3대 통신사 공유 단말 접속 서비스 관리 서비스를 조금 공급을 확대를 좀 하겠다라는 그런 또 이제 운영 계획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모멘텀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공략할 수 있고 월요일 시초가로 좀 들어가셨다가 손절가 2만 원, 목표가 5만 5천 원으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전략은 이게 지금 시간 관계상 많이 못 드리니까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셔가지고 추가 전략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미스터 코리아 바로 노란톡에서 조금 더 수산 INT 종목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홍준 위원님의 종목이었고요. 박진석 위원님, 예. 새로운 공략자 궁금해요. 오늘 낙폭과 대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DPC라는 종목입니다. DPC. 말 그대로 DPC는 저희가 보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죠. 저희가 1,020억 투자를 한 부분이 있고요. 동남아의 우호입니다. 그랩의 말 그대로 투자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 2,200억. 상당히 큰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여러 모멘텀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투자금 회수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또 당장 아까 말씀드린 그 그랩이 이제 미국 증시 물론 이제 스펙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거지만 상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제가 가격 전략도 잠시 후 무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잠시 후 무방에서 제가 깜짝 게스트 아주 귀하게 모셨습니다. 아주 힘들게 모셨는데 깜짝 게스트 제가 모시고 제가 잠시 후 무방에서 뵙고 항공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여러분. 밤시 후 무료 방송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요, 바로 홈페이지 등장이 되고요. 그러면 박진섭 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고요. 홍주원 위원과도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들어와 주세요. 샵 0988번으로 홍주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QR코드로도 참석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토요일에 머니왕 여러분의 계좌도 꼭 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두 응원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